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전에 어제 에, 방송했던 유튜브에 방송했던 내용의 눈의 장애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그 편집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일단 눈의 장애에 대한 여러분께 방송했던 내용을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이분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의 장애에 대한 상위 등급 기준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귀의 장애 등급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귀의 장애 등급 심사 기준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의 장애 등급 심사 기준은 청력 검사를 2회 이상, 그러니까 이틀, 2일 내에서 7일 이내에 2회 이상을 청력 검사를 한 걸 그 내용을 갖고 일단은 그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 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별표 4의 근거로 인해서 오늘 기의 장애 등급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잘 모르시면은 국가용자법 시행규칙 별표 4 그 등급 기준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회 장애 등급을 심사할 때는요, 심사 기준은 청력 검사를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력 검사를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청력 검사는 그 순음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각각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그런데 이 검사도 2회인데 이틀이 바로 그날 하루에 2회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2일에서 7일 이내에 2회 이상을 검사를, 청력 검사를 해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기 전도와 골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께 주어지는 그 별표 4에 나와 있는 3급, 4급, 5급, 6급이랑 6급 2양, 7급 1랑, 7급 1, 7급 2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서 여러분께 그 정도에 따라서 상위 등급이 여러분께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2회 이상 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 2일에서 7일 이내에 간격을 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기 전도와 골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5급, 6급이랑 6급 2항, 7급이 1회 2항, 1항, 7급 2항 이렇게 그 결과 골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급은 일단은 별표 4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보훈심사위원회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여러분께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간략히 좀 살펴보면 이 수능 이 청력 검사는 일단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은 내가 만약에 소음 작업에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한 이틀 동안 24시간 동안은 소음 작업을 중단하고 나서 이 청력 장애 측정을 해야지 어제 소음 작업을 한 데서 일을 하고 오면 오늘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도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청력 검사는 수능 청력 검사와 그 다음에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함께 하는데요. 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2 내지 7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 장애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능 청력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3급부터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3급 3급에 해당되려면요. 두 개의 청력장애 공기전도가 90dB 이상이어야 되고, 골전도가 40dB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 두 귀가 똑같을 경우, 그러니까 한쪽 귀는 잘 들리고 한쪽 귀는 안 들린다가 아니라 두 귀가 공평하게 잘 들릴 경우에 공기전도 90dB 이상, 그 다음에 골전도 40dB 이상이면 3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귀의 청력 장애하고 한쪽 귀와 다른 귀가 청력 장애가 다를 때, 그러니까 오른쪽은 조금 잘 들리고 왼쪽은 잘 안 들린다. 이럴 때는 이건 따로따로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한쪽은 100dB 이상이에요. 공기전도가 골전도가 50dB 이상이야 되고, 다른 한쪽 귀에는 공기전도가 80dB 이상이야 되고 골전도가 40dB 이상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급을 받으려면 두 귀가 같을 경우, 두 귀 청력 장애가 같을 경우 공기전도가 90dB, 골전도가 40dB 이상이면 3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분이 귀가 하나는 잘 들리고 오른쪽은 잘 들리는데 왼쪽이 잘 안 들린다. 이럴 경우, 그러니까 귀가 각각일 경우, 똑같지 않고 양쪽 귀가 같지 않고 다를 경우는 다른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이어야 되고 골전도가 40dB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귀는 100dB 이상이고 50dB, 그 다음에 잘 안 들리는 쪽은 공기전도 80dB, 40dB 이렇게 돼야만이 3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급은 두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가 80dB 이상, 골전도가 40dB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도 두 귀가 거의 비슷하게 잘 들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장애가 똑같을 경우, 두 귀가, 양쪽 귀가 장애가 똑같을 경우는 공기전도가 80dB, 그 다음에 골전도가 40dB 이상이면 4급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한쪽 귀와 다른 귀가,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좀 그 장애가 다를 경우에는 한쪽 귀 청력 장애가 90dB 이상이어야 되고 골전도는 50dB, 그리고 다른 한쪽 귀는 70dB, 또 40dB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야,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데시벨을 받아야 4급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급은 또 여기도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귀 청력 장애가 똑같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3급부터 7급까지 처음에 첫 번째 방법은 양쪽 귀가 거의 똑같을 경우, 두 귀가 잘 안 들린다, 아니면 뭐 두 귀가 약간 들린다라고 할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오른쪽 귀는 잘 들리는데 왼쪽 귀가 왼쪽 귀가 더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할 때는 그 골전도와 그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다 차등해서 정해진다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지금 나중에 하단에 설명란에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제가 붙여놓은 그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3급도 4급도 5급도 두 귀가 같을 경우와 또 두 귀의 이 장애가
다를 경우와 두 개가 따로따로 검사해서 그 일정한 데시벨과 일정한 공기 전도와 데시벨과 이것을 받았을 때 일단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요. 3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받을 때에는 수능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2회 이상 하고 공기전도와 골전도 결과에 따라서 이제 3급부터 7급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눠지는 것은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양쪽 귀가 거의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은 참고를 받으려면 공기전도가 90dB 이상이어야 되고 골전도가 40dB 이상이면 양쪽 귀가 같을 경우는 상급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쪽 귀가 달라요. 한쪽 귀는 조금 안 들리는데 한쪽 귀는 더 안 들린다. 이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야 됩니다. 자, 안 들린 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조금 더 잘 들린 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귀가 똑같을 경우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한번 뭐 비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반응 골전도와 일단은 공기전도의 그 데시벨만 나오면 되는 거고, 양쪽 귀가 다를 경우는 각각, 그러니까 왼쪽 귀도 일단 공기전도와 골전도, 그 다음에 오른쪽 귀도 골전도와 공기전도, 이 두 가지가 각각 지금 일정한 기준에 나와야 만이 그 해당되는 급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께서 좀 혼선이 올까 봐서 일단은 아까 설명란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란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문제는 자기가 이제 무조건 갔다가 내가 몇 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몇 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능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2회 이상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고 그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보훈처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훈처 지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신체 검사 날짜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들고 보면 이 표에 아까 별표 4에 국가용자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 기준을 보고 여러분의 검사 내용을 보면 이제 상위 등급 보훈처에서 상위 등급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내가 몇 급은 받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치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기대에 꼭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해석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기 등급이 얼마가 나올지 이게 판단이 서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에 한해서 수능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2회 이상 받은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는데, 이 등급을 정할 때는 보훈처 보훈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청력 검사를 철저하게 잘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받느냐? 내가 아무리 이 보훈병원에 다녀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고 지금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자기가 이제 그 귀가 잘 안 들리면 동네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가보셔갖고 좀 검사를 해달라 하면은 어지간한 그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수능 청력 검사, 청성 뇌관 반응 검사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소견서를 써줍니다. 거기서. 그럼 소견서를 들고 대학병원에 가서 딱 다시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받을 때 수능 청력 검사와 제가 지금 기의 장애 청력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병원에서는 수능 청력 검사와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하게 됩니다. 2회 이상 하게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지를 여러분이 손에 받아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받아들고 제가 설명한 내용 지금 이제 그 하단에 제가 상세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서 병원 가서 검사한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면은 대충 내가 몇 급 정도 나오겠다라는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그 밑에 하단에 설명란을 상세하게 좀 잘 읽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의 장애 등급은 이제 심사 기준은 청력 검사를 2회 이상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질문을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군 생활하고 관계없이 귀가 나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노쇠 이제 그 기능이 약해지죠 많이. 자, 그러면서 귀가 나빠지는데도 내가 국가유공자에서 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아닙니다. 자, 분명히 군 생활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돼서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린 경우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시하는 장애 등급, 행정기관에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에서 장애 등급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여러분께 주신 장애 등급하고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장애 등급하고 그거는 다르다는 거. 왜 다르냐? 내가 내 이 정상적인 그 귀를 청력을 갖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귀에 장애가 왔다. 이런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군 생활할 때는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 이거는 국가용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장애 등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일단은 상위 등급을 받기 전에 공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공상 군경, 전상 군경. 이 공상이 된 사람의 공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청이 주는 거는 공상 여부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게 귀가 잘 안 들린다. 귀뿐만 아니고 장애 요소들이 있으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요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혼선이 오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군 생활로 인해서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위 등급을 받는 거고 군과 관계없이 귀가 나빠진 것은 구청에서 장애자 등급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 저에게 이런 질문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높아심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께 많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순서로 또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 방송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